복지국가로 가자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만이 아니다. 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 모든 정치 세력이 입을 모아서 경제민주화 복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한민국의 합의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전에는 17대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복지를 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이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대한민국의 합의다. 복지로 간다. 복지국가로 간다는 합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를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와서 다시 복지를 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은 안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네. 돈이 있는 곳에서 나와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기업과 가계와 국가를 놓고 볼 때 가계는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고 네. 국가도 지금 국가 부채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실은 돈 있는 데는 다수의 기업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세 군데 중에서는 기업에게 돈이 있다. 특히 10대 그룹 같은 경우 사내보험이 뭐 40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 있는 데는 그래도 기업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에서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뭐 복지 얘기 자체가 그렇죠. 그 공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네. 그 네 번째로 그러면 기업에서 복지를 하려면 그 우선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그 많은 흑자를 보는 데서 내야 되지 않냐. 그 중에서 많은 기업이 어렵지만 독야청청하는 잘 나가는 기업이 삼성인데 또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 문제부터 정리에 들어가는 것이 복지 증세를 그러니까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기업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업들만 낸다고 해서 그 복지 재원이 다 마련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나 복지국가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적 참여 속에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계소득을 늘리는 어떤 전략, 가계소득을 늘리는 그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제 제가 그 점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첫째는 공평과세, 뭐 이게 뒤에 얘기까지 다 그냥 연결되는데 나중에 쓰시고 첫째는 공평과세와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 하에서 사회복지세라는 보편 증세 방안을 도입하자.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세가 3단계라기보다 세 가지 원칙.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다 가기로 합의했는데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복지를 위해서라면 내가 세금 낼 용의가 있다. 다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가 낼 마음이 있는데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내기 싫어진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조세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광범한 시민적 참여하에 복지국가로 가는데 전제돼야 될 것은 공평과세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평과세를 먼저 좀 가시화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 시민들이 내고 싶어도 너무 면세점 이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경제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토대 위에 사회복지세 같은 특별세, 그러니까 목적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투자 활성화 전략은 이미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실패한 정책을 지금 답습하는 것이다. 사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나 줄부세 정책이나 일맥상통한 것이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과 그 다음에 고용 없는 성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대기업들의 투자 그러니까 규제 완화
각종 뭐 여러 뭐 감면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각종 규제 완화나 또는 뭐 그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을 그렇죠. 뒷받침해서 투자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그 친대기업 정책, 이 친대기업 정책은 우선 투자도 고용도 연목구호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투자 규제 완화하고 뭐 제도 개선 해가지고 뒷받침해서 대기업 투자 유치하고 고용 창출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대기업들에게 그 투자나 고용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호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터에도 수요가 있으면 돈 벌 일 있으면 가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 상태라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전략을 해야 성장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그 고용 없는 성장을 이야기하듯이 지표상으로도 고용 유발 개수가 기업 평균이 7.9? 7.9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10억을 투자할 때 몇 명을 고용하느냐 하는 것을 고용 유발 개수라고 하는데 기업 평균 7.9예요. 근데 삼성은 0.2입니다. 그 다음에 30대 기업 0.6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들의 투자는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투자 이야기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산 임야 이런 부분의 규제 완화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용 창출하고 상관없는 부동산 그 뭐 시장으로 유입하는 그거 이상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성장과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도 또 고용을 위해서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친대기업 정책은 실패를 예고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처럼 경기가 그 세계 시장이 좀 침체돼 있고 그 다음에 복지 수요가 높고 대기업들의 사내비 보금은 쌓여있는 상황에서는 돈을 돌리는 것이 돈을 잘 돌리는 것이 성장으로 가는 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기업의 돈을 뭐 세금을 매기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이걸 가지고 대신 투자함으로써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이 소득 기반이 다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이런 소득 주도형 경제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각도에서 복지는 단순히 경제 활성화와 대립되는 분배의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고 복지가 곧 투자고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걸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 한 500억 이상 되는 그런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를 처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까지 다 처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하고도 말하자면 이런 불임소득이 과다할 경우에 이 사내유보액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세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특혜, 과도한 특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과도한 비정상화를 정상화하자는 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전 삼성을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또 어떤 그 초일류 기업으로서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삼성이 과도한 특혜 속에서 그동안에 성장을 했고 이제는
국제 경쟁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현재도 기업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 과도한 특혜를 정상화하자는 거지 과도하게 세금을 담보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원내대표 연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법인세를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대번에 투자를 저해한다든지 반성장론자 또는 반기업주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소득세는 국내 정치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법인세는 국제 경제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만큼 다른 나라보다 과다한 법인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국가 중에 중하위권에 속하죠. 그런 것이고 다만 적어도 세계적 수준에서 인류를 다투는 그런 기업들은 적어도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그런 세율을 받아들이고 또 국내에서 특히 지금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그 재원이 요구될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사실은 여권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간접세를 인상하는 부가가치세 인상 부분을 지금 서랍 속에 넣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누진세율이 완만한 데서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공평과세 실현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떤 조세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누진율을 더 완화시킴으로써 조세 정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가가치세보다는 누진율을 좀 강화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세 안에는 부자 증세, 그러니까 공평과세 플러스 보편 증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세는 서택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진세로 돼 있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보유세 여기에다가 20%를 서택스를 하는 겁니다. 위에다가 더 그 세율에다가 더 세율을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진세율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에서 하나는 국민들이 공평과세 문제를 중요하게 보니까 이게 누진세가 그 안에 말하자면 공평과세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요거는 사회복지에만 쓰는 돈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기가 좋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나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 얘기는 그렇잖아요. 하나는 공평과세가 안 된 데 대한 불만이 있고 두 번째 세금을 내긴 내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주머니 돈 그러니까 세금 내는 데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데 공평과세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돈을 내면 뭐뭐뭐를 노인들 기초연금 아이들 뭐 무상교육 대학도 대학까지 무상교육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진다 이런 그 말하자면 복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걷게 되면 저는 설득하려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경제는 이제 복지는 꼴찌 수준이니까 일단 OECD 평균 수준을 2030년에 그러니까 한 15년 후에 그 정도 도달 목표를 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요구하는 복지에 대한 요구랄까 이런 그다음에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에 대한 욕구 이런 걸로 볼 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정치권이 의지를 갖기만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책임은 의지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